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과시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4월 7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4.99%,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토요일 날 자,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5%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자, 엄청난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5.59%까지 빠졌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4.56%까지 빠지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의 급락이 나왔던 건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요. 해외 증시도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지금 홍콩 지수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상승 지수도 마이너스 10%. 니케이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7% 급락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장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근데 우선 이 관세 인상이 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소통방에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자, 일단은 중국의 상호 관세가 34%가 책정이 됐죠. 그런데 앞서 부과된 관세가 20%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는 54%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54%의 관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은 판매가 안 되겠죠. 관세가 54% 붙기 때문에 154만 원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관세가 20%였는데 그때는 1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50만 원에 구매를 해야 된다.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돈은 돌고 돌아야 됩니다. 소비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돈을 벌어도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얘기하죠. 물가는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이 소비가 위축되는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 효과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의 의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하게 되게끔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준이란 말이에요. 자, 이미 작년 9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죠. 0.5%씩 세 번이나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1.5포인트를 내렸어요. 금리를. 그 이후에 두 번의 금리 동결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오른쪽 편을 보시면은 요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들인데 엄청 많죠. 보시면 다 팔았죠. ABA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입니다. 지금 AB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안착이 된 거고 이 외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밑에 보시면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이런 대선 정치 테마주 거기에다가 국가 정책 관련주, 뭐 일자리 관련주, 지역 화폐, 교육 관련주, 저출산, 출산 정책 관련주 자 이런 종목들 외에는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자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정치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 외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물타기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우선 첫 번째 이유가요.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지금 8일 날짜 내일입니다.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요. 주가의 선반영을 받아요. 실적이 전 분기에 비해서 전년도 동분기에 비해서 상승했다. 자, 이게 주가의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실적이 전 분기에 대비해서 감소가 됐다. 자, 이것도 하락으로 선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실적에 대한 악재, 이게 선반영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온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기사를 보시면 반도체 보릿고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4.7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 밑에 소제목 보시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4조 원대로 전망이 된다.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6.6%가 감소가 된 수치라는 거예요.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감소가 되는 게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거죠. 이러한 실적 감소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요, 요 HBM을 빼먹을 수 없죠. 지금 이 HBM 납품 지연과 또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예요, 적자. 거기에다 뭐 TV 이런 가전제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된 거, LG랑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악재들이 생기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6% 이상 감소가 나온 건데,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 메모리 수급 개선에 따른 판가가 상승을 해요. 지금 삼성전자도 5% 이상 인상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실적도 회복세로 접어들 거란 말이에요. 요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최대 5% 인상을 추진을 한다. 자, 이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사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객사들이 이 메모리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선구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관세도 인상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호관세가 25%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메모리는요, 플러스 25%의 관세가 추가로 붙는 거기 때문에 아까랑 같이 비교했을 때 100만 원어치 메모리를 팔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125만 원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세 인상이 적용되기 전에,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지금 선구매를 하면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2분기 이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이 HBM, 자, 이걸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테스트 심사가 5월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7월달부터 하락폭이 계속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외국인들이 이 시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것도 있고, 얘네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계속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누른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HBM, 자, SK의 주도권을 뺏긴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이미 이 엔비디아도 HBM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탈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부분 전부 다 개선을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요번 5월 달에 있을 이 HBM3 콜테스트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유일한 악재, 이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5월 달부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동안에 이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요, 3월 14일 날짜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때요?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3월 13일 날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얘네들 포지션,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작년 7월 말부터 한번 볼게요. 7월 말부터 3월 13일까지 어떤가요? 왠지 정반대죠. 외국인들 그냥 무조건 팔자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한 거예요. 숏배팅, 풋옵션, 자, 이런 파생상품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3월 13일이 지난 날, 자, 3월 14일부터 어때요? 3월 14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메릴린치를 제외하고는 모건텔리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메릴린치가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이 매매동에 보시면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풋옵션, 계속해서 숏배팅에 풋옵션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모건텔리도 매수 물량도 좀 있긴 한데 매도 물량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외에, 자, UBS 증권, 골드만삭스는 4월달 들어서 약간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뭐 시티그룹, CLSA 증권, 맥커리 증권, 노무라 증권, 뭐 BB파리바 등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자, 얘네들의 평단가를 보시면요, 자, UBS 증권 평단가가 6만 700원, 6만 800원이 가장 많아요. 6만 원 이상에. 골드만삭스 5만 7천 원부터 이 위로 쭉 많죠. 시티그룹 6만 1,700원, CLSA 증권 전부 다 6만 원대 이상이 많단 말이야, 물량들이. 그럼 얘네는 지금 현재 어때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실을. 그러면 이 외국인들, 이 매수세인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4월 10일 날 이때가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일 때 이 콜옵션으로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얘네들도 손실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다가 지금 이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메릴린치도 이번에 4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콜옵션으로 포지션 변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실적 발표가 살짝 악재였잖아요. 감소가 됐으니까 영업이익이. 자, 여기에 대한 이 선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눌린 거예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자, 이제 6월 3일 날짜로 대선 날짜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시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을 지금 해소됐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다시 매수세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미 이 디램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사재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디램 값도 5%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5월 달에 있을 이 엔비디아 컬테스트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방 추세로 완벽히 전환되는 이점은 저는 5월 달로 보고 있어요. 5월 달에도 5월 8일 날 옵션 만기일이 또 있죠. 이때는 웬만한 이 외국계 증거사들도 전부 다 상방으로 콜옵션을 베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때부터 사실상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추세, 최근 고점 9만 원 구간 요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로 완벽한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이제부터 이 4월 10일이 되기 전에 이 4월 10일 전후로 여기서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전 저점 구간이 42,000 이 구간 지지 구간이죠. 자, 이 부근에서 저점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점에 사서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거의 다시 보합가까지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인데, 당연히 이 저점 구간에서 이 비중을 좀 더 늘려가셔야 되겠죠. 거기다 지금 뭐 7만 원 이상, 9만 원 이 사이에 물려 있으신 분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저점 구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도 주가를 좀 보시면 2020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밀렸죠. 몇 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밀렸어요. 2년 동안. 저점 얼마였어요? 자, 52,000원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죠. 2년 동안 또 반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하락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반년밖에 안 됐죠. 자, 이제 다시 상승을 할 때도 반년도 안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년 주기로 하락과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는 반년 동안 하락이 나왔고 다시 상승하는 이 시점도 반년 만에 9만 원. 자, 이 자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눌렸을 때 반드시 이 저점 구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 손실률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삼성전자로 수익까지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수토망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 자, 그동안 보시면 제가 작년부터 삼성전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주가 빠질 때 9월달, 8월달 이때도 저점이 아닙니다. 저점 아닙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죠. 10월달에도 저점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었고, 자, 위로 좀만 올려볼게요. 자, 11월 14일.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11월 14일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에 소통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저점을 잘 잡으셨어요. 이때 제가 51,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잠깐만 좀 보시면요. 아, 이때 12시 3분에 요건 분목 차트입니다. 분목 차트. 지지를 받고 눌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다시 눌리긴 했는데 다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말아 올릴 때 이때 51,000원 부근에서 삼성전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2022년도 9월 저점이 53,100원이었어요. 자,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풋옵션 포지션을 정리하고 콜옵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51,000원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위로 좀 올려보면요. 2월 19일 날 2월 19일이면은 요 날입니다. 요 날. 물론 다음 날에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고점이 조금 더 높았긴 했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밀렸기 때문에 이날 매도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실질적인 고점은 2월 19일이었어요. 이날 고점이 58,900원이었는데 58,000원 부근. 완전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머리 꼭대기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때 시간이 9시 47분이었고요. 지금 분봉상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매물대 저항 구간이에요. 계속 58,000원 구간. 돌파 시도했다가 눌렸고 또 돌파 시도했다가 눌렸고 계속해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58,000원 부근이에요.
전고점 매물대 저항 구간입니다. 개인들의 이탈 물량이 나오면서 눌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직 반반이기 때문에 행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도 후에 남은 비중 대응하겠습니다. 58,000원 부근에서 분할로 매도 타점을 잡아들였었고, 잠깐 보시면요. 요날 12시 54분이고요. 자, 이거 분봉 보시면은, 자, 이전 고점 자리였어요. 자, 매물대 저항 구간입니다. 작년 10월 고점인데 오랫동안 물려 있었죠. 당연히 개인들이 본전이 오면은 이탈 물량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후에 눌리면 다시 추가 타점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61,5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아직까지는 남은 비중 홀딩만 하고 있어요. 제가 소통방에서 뭐 실시간 브리핑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 하단에 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은 요 밑에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요 밑에 김프로의 간식종목TV 소통방이라고 해서 입장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러한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은 뷰인 텔레그램이라고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 구독자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입장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초대를 해드리는 방이라서 구독자 확인하고 제가 빠르게 승인 처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요청 해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302명이 입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만 보시면요,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누가 입장 요청을 했는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 오른쪽 배너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 하나 나와 있는데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빠르게 승인 처리까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들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자료 계속해서 공유해 드린다고 해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돈 받는 거 없습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그리고 요 좋아요까지,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트럼프발 이 관세 인상,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봐 제가 요 부분만 간단히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애플이죠. 애플인데, 자, 내가 이거 관세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우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자, 이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34%, 그리고 앞서 부과된 관세 20%. 얘네는 지금 54%의 관세를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 54% 관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삼성 갤럭시죠. 갤럭시랑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거의 50% 이상을 생산을 하는데 베트남 관세가 46%예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판매를 하느라 가정을 했을 때 갤럭시는 146만 원이고요. 애플 아이폰은 154만 원. 자, 이렇게 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거는 삼성 갤럭시가 좀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 외에는 뭐 TV라든지 가전 이런 게 또 있겠죠. TV 가전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TV 가전은 거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이번에 멕시코가 USMCA 준수에 따라서 관세가 면세가 유지가 돼요. 예전에는 이 마약 관련해서 야, 너네 마약 너무 안 좋아, 25% 관세 부과할게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면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요, 기존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큰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거기에다가 이 반도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도체는 TSMC, 자, 유일한 경쟁 회사죠. 근데 지금 대만이 관세가 32%가 부과가 됩니다.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 25%예요.
자, 대만이나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관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거. 거기다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을.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내에서 일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거고요. 관세 장벽도 사실 우연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관세가 사실상 뭐 전체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나스닥도 폭락이 되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이런 게 사실상 어느 정도 악재가 맞긴 한데 사실상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안정화가 돼가잖아요. 지금 최근 환율이 얼마였죠? 자, 보시면은 최근에 1470원대까지 올라왔었죠. 자, 근데 이 삼성전자도요.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미국에 보통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영업이익 최근에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1470원. 제가 이것도 소통방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언제죠? 금요일 날에 정리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 갑자기 환율이 급락을 했었어요. 이날 갑자기 자, 이렇게 9%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 자, 매도 물량 쏟아져 나왔었어요. 자,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70원일 때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급격히 안정화가 되면서 1350원까지 내려왔다 가정을 할게요. 얼마 빠진 거예요? 120원이 빠진 거죠. 그럼 얘네는 주가의 변동이 없어도 주당 마이너스 120원씩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럼 147억이죠. 근데 동일한 주가의 환율이 1350까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13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눈 뜨고 12억을 손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차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 직후에 이 환율이 내려갔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은 새롭게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점에서 환율이 안정화됐을 때 사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환차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다음 주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요게 하나 더 이거는 제가 하나오션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일단은 해외 수출을 했어요. 그럼 이 돈을 달러로 받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그쵸? 근데 환율이 급락하면은 받을 돈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주가의 하락이 나온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도 왜 올라가는지 빠질 때도 왜 빠지는지 이 명확한 이유만 알고 계신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모른 채 주가가 급락을 한다? 내동매매 하는 겁니다. 내동매매. 남들 팔 때 나도 팔아요 그냥.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 그리고 손실률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 매수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중에 이 저점 확인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소통방에서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도저히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위에도 제 직통번호 따로 남겨드렸는데요. 010-4096-9493번으로 삼성 텔레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나 남겨주셔서 이 소통방에서 저랑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이 삼성전자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